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종합문제 풀어드리고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액세스를 다루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종합문제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이 조금 길었어갖고 이번 시간은 짧게 지나가 보죠. 그 대신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BMS입니다. DBMS 우리나라 말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한다. 맞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독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거다. 여기서 질문. 완벽 제거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완벽 제거 안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최소화. 그렇죠?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 2번도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게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 좋아요. 그래서 순차적인 접근을 지원하여 백업과 회복의 절차가 간단하다. 일단 백업과 회복의 절차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번 날아가면 복구시키는데 환장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건 뉴스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그리고 순차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순차적인 접근을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순차적인 접근은 A, B, C가 이렇게 자료가 3개가 있다면 내가 C를 보고 싶으면 A를 보고 B를 봐야지만 순서대로 C를 볼 수 있다. 이게 순차적 접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죠? 바로 C로 볼 수 있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아닌가요? 이걸 비순차적 접근이라고 부르고 비순차적 접근이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좋아요. 계속 한번 보죠. 중복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중복을 하게 되면 불일치 시 일관성을 잃게 된다. 중복이 좋은 거예요? 일단 나쁜 거예요? 그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중복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맞죠? 네. 자, 보안 유지에 대해야 된다. 그렇죠? 중복된.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값이 많아지게 되면 보안 유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기억나실 겁니다. 갱신 비용이 높아져요. 똑같은 것들 또 갱신을 해야 돼. 한 번만 하게 되면 될 거를. 그렇죠? 같은 얘기죠? 네. 무결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죠. 네. 중복성에 대해서 무결성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성이 나쁜 놈이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개념이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어 기능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어, 정의, 제어, 조작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었었죠, 여러분들? 그중에서 뭐를 묻는 거예요? 제어 기능 묻는 겁니다. 갱신, 삽입, 삭제, 제거를 정확하게 수행해서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말 되죠? 그렇죠? 요 작업이 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작업을 할 때 자료를 파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어 기능 맞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 사용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기능. 이게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본래 목적이다. 제어의 목적이다. 자,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데이터의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거다. 이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검색, 갱신, 삭제한다는 얘기는 다루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얘는 제어예요? 아니면 조작이에요? 답은 얘는 조작 기능이죠, 조작 기능. 그렇죠? 그리고 헷갈리지 마셔라. 자, 4번 볼까요?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및 권한 검사. 그리고 보통 보안 및 권한 검사, 그런 다음에 병행 제어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제어 기능.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 속에는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실제 검색, 갱신, 삭제 등은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좋아요. 조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옳지 않은 거는 스키마, 우리나라 말로 좋아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와 정의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구조를 만들어 나간 거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의 단위는 레코드입니다. 별표 치세요. 기억하세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저장 단위는, 기본 데이터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레코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데이터의 저장 또는 물리적 표현 방법을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 그렇죠? 예, 저장과 관련. 저장 장치 입장에서 개념, 내부, 외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스키마를 크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개념은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내부는 저장 장치 입장이에요. 외부는 사용자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조금 크게 분류해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리고 개념은 이 녀석을 왜 만들어야 될까? 내부는 만들어진 것들을 컴퓨터 내부 저장 장치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 외부는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될 것인가? 물론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여기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죠? 뭐 이런 개념들이 스키마의 큰 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몇 건 몇 개가 없어요. 네, 이렇게 4번이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렇게 두 타입을 갖는다가 아니라 만약에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얘가 부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맞죠? 예. 부모 자식. 얘가 부가 되고 얘가 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로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 네트워크 관계가 아니라 뭐였어요? 오케이. 얘는 계층형이었죠. 이렇게 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계층형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쭉쭉 나가볼게요. 자, 조작어입니다. 아까 정의어, 조작어, 그런 다음에 제어.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D, L. 이거 뭐예요? 정의어. D, 그렇죠? ML. 요 조작어. 그런 다음에 D, C, L. 요거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용어가 헷갈려갖고 문제를 못 푸시면 안 돼. 그리고 커말 1급 문제 푸실 때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하셔라. 자, 조작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실까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액세스하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아까 이 앞부분에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 언어는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에 필요한지를 명시할 뿐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절차적인 게 사용자. 그러니까 절차적, 비절차적 다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절차적인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해요. 근데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 언어는 절차적 데이터 조작 언어보다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 쉽지만 이 녀석을 만약에 내부적으로 코드를 짜려고 그러면 복잡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절차적 언어와 비절차적 언어를 대한 개념 여기서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럼 답은 4번이겠는데요. select, update, delete, 또 하나가 insert. 이거 뒷부분 가면 여러분들 우리 액세스에서 지겹도록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단독적으로 구현해내는 코딩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기에서도 코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조작어, 정의어, 조작어, 제어를 몇 가지 언어들은 기본적인 틀은 기억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인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 크리에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무슨 얘기인데요? 그래갖고 정의에는 크리에이트.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는데 크리에이트, 알터, 드랍. 그렇죠? 그게 뭐가? DDL. 그런 다음에 조작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select, insert, 그런 다음에 delete, 그런 다음에 update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 revoke 이런 것들이 해당하네요. 그리고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언어 종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작어는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될 거예요. 왜?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진도가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작어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개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개체 관계도에서 타원은 개체 타입을 나타내면 사각형은 속성을 나타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ER 모델 기억나시죠? 거기서 무엇? 타원은 얘가 속성이죠. 사각형은 얘가 개체고 얘가 속성이고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말아라.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고 나머지 거 볼게요. ER 모델에서 정의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뭘로? 개체는 테이블로 변환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성은 뭘로 변환시켜야 돼? 필드로 변환시켜야 돼요. 맞죠? 필드. 용어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릴레이션, 테이블, 표 똑같은 얘기. 자, 그럼 필드는 어트리뷰트, 필드, 항목, 속성 다 똑같은 얘기.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용어에 치이지 마라. 이런 거 배우실 때, 이런 거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실 때 대강은 들으면 알 것 같아. 아, 맞아. 저렇게 생각하면 답이 되는 게 맞아.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갖고 한 번에 끝내놓으세요. 나중에 이 용어 헷갈리는데 또 앞에 가서 또 찾아보시면 더 헷갈려서 시간도 오래 걸리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물 한번 먹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 과정에서도 좀 편하게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죠. 자, 계속 나가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자, 도메인, 값의 집합이죠. 그렇죠? 일단 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메인의 예시는 뭐였었어요? 성별이 들어가면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간다? 남 아니면 여. 그래서 남과 여를 묶어갖고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튜플, 다른 말로 행. 맞죠? 여기 행. 요거 설명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속성이 모이면은 튜플이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행이라는 개념. 속성은 열을 나타내는 말로 필드와 같은 의미. 옳은 거 3번인데요. 그러면 차수는 릴레이션의 튜플의 개수. 튜플의 개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카디널리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어? 기수. 용어가 너무 똑같아요, 선생님. 용어가 너무 똑같은 게 같은 의미로 이상한 것들을 자주 써요. 외우시고 넘어가시라고. 여기서 깔끔하게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이 말 나와도 이 말이고 이 말 나와도 이 말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고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고 선생님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사람을 고생시킵니까? 라고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하게 되면 입에 지금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데 이걸로 통일하면 되지 않냐고 맨날 그러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용어 깔끔하게 외워놓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표죠.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맞네요. 속성들에 구성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맞습니까? 모두 순서가 없어요. 레코드도 순서가 없어요. 튜플도 순서가 없다고요. 그렇죠? 어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죠. 속성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은 학번, 이름. 학번이 기본키예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키라고 칠게요. 학번이란 속성이 기본키가 되면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잖아요. 맞죠? 학번이라는 값이 기본키가 되면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키가 아니면 입력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기본키가 됐었을 때는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똑같은 값을 입력할 수도 없지만 기본키가 아닐 때는 똑같은 값도 입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워놔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메꿔놓으면 되니까. 원래 비워놓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이지만 개념상 그렇죠?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앞에 기본키로 정의된 어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랬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계속 문제 나가죠. 서로 관계를 맡고 있는 관계 1과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서 테이블 2의 한 속성이 테이블 1의 기본 키인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키의 종류에서. 왜 이렇게 키죠? 우리 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먼저 후보 키. 후보 키가 뭐예요?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항목들을 모아놓으면 후보 키가 돼요. 그 만족한 것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한 것 중에서 두 개가 있어. 예를 들면 아까 학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럼 내가 뭐를 쓸 거야? 학번을 나는 기본 키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후보 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본 키가 결정돼. 그럼 기본 키가 안 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된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슈퍼키가 되려면은 슈퍼키는 항목 두 개를 뭐 한다고요? 결합시켜요. 맞나요? 그리고 유일성은 가져. 근데 중복성은 똑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슈퍼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키 두 개를 항목 두 개를 묶어 놓은 거. 왜 이렇게는 방금 설명드렸던 요 개념. 그리고 키는 그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키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키에 대해서 묻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맙시다. 좋아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요 이상현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뭐의 목적이에요, 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정규화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예, 정규화의 목적이 중복을 최소화하고 종속을 최소화하면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개념 설계 단계 기술을 정규화라고 부른다. 기억이 나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정규화가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 보죠. 다음 중 정규화와 정규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줄까요? 정규화의 목적은 중복성 최소와 일괄성 유지. 오케이. 정규화란 릴레이션 속성들 간의 족속성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것. 정규화를 거치게 되면 표는 그러니까 릴레이션의 개수는 많아져요. 표는 많아지고 릴레이션에 들어가는 속성수는 줄어든다. 기억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동글뱅이. 자, 기본적으로 정규화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정규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1 정규형부터 제5 정규형까지 해갖고 제5 정규형이 제일 좋은 거다.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답은 4번이겠는데 4번 한번 보죠. 제1 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제2 정규형과 제3 정규형에도 만족하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간주한다. 제가 어떻게 발전한다고 그랬죠? 정규형은 1에서 5까지 나간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중간에 보이스 코드 그 정규형도 하나 들어가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그럼 이게 제일 낮은 단계죠? 이게 말이 잘못된 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제3 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그 아래 등급인 1과 2의 정규형은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은 놈이 위에 것들을 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맞죠? 제1에서 발전이 돼갖고 2가 되고 2가 발전돼갖고 3이 되는 거지. 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맞는 보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보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되죠. 제3 정규형이 지켜진 데이터베이스는 제2 정규형과 제1 정규형도 당연히 만족하고 왜 그거보다 발전된 단계니까. 그렇죠?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간주된다. 5정규형까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다. 아, 끝났네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2장 과목 이름이 뭐죠? 데이터베이스 일반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이해하셨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배우셨어요.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뭐가 된다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테이블, 표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배우신 거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잖아요. 시험에서. 그렇게 되면 그 시험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고 요 다음 단계부터는 일단은 여러분들 엑셀은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액세스 프로그램 배우기 전에 제가 엑셀하고 액세스를 조금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엑셀은 요런 특성, 액세스는 요런 특성. 그런 다음에 이제 액세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갖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진도예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세스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액세스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그래서 화면의 이해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해 나가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실기에서 필요하다면 필기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제가 액세스를 다뤄드리면서 액세스를 시연해 보면서 여러분들 암만 눈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더라도 한번 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잘 배워놓으셔야 다음 시간부터 잘 배워놓으셔야지 나중에 실기까지 제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액세스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기본 개념 잘 배워놓으셨고 저는 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